자, 왼쪽 편을 보시면 무슨 절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등위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등위절. 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등위절. 등위절. 그러면 등위 접속사라는 게 떠오르면 돼요.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절. 여기서 절이라는 거는 주어 플러스 동사를 말해요. 내 말이 가나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얘들아. and, but, or. 쌤. 근데 and, but, or인데 등위 접속사예요? 뭐가? for이요. 그래요? for이 얘들아 for이 등위 접속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알아들어요? for이 접속사로 쓰이면 because의 개념이에요. because의 개념. 왜냐하면 알았니?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하나 빼먹었어요. 등위 접속사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so예요. 알아들어요? 자, 등위 접사에 콤마 4가 있고요. 여기 콤마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so가 있어요. 요렇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얘는요, 얘들아 봐봐. 얘는요, 반드시 뒤에 절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반드시 조동사 나와야 돼요. so나 for은 똑같은 등위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항상 절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들아 요 세 가지를 생각해봐. 엠버드와는 어때? 얘네들은 자 and나 but이나 or이 있어. 내 말이 가니? 근데 얘네가 엠버를 있는데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엠버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꼭 앞에서도 조동사의 문장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도 주어동사의 절이 꼭 있어야 되니? 이 두 접사 아니지. 우리 엠벗 얘들아 엠벗 월이라는 등위 접사담의 밑줄어법을 우리 뭐라 그랬어? 병렬 구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얘네랑 차이가 있냐면 so와 for은 등위 접속사 내에 포함되는 접속사이긴 하지만 뒤에가 주어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니네 이거 어디다 응용할 거야? 니네 나중에 문장 마무리하고 문장 완성하는 부분에서 so와 for의 접사의 성질을 몰라버리면 개차반 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또 말했잖아.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엠버돌은 아니야. 엠버돌은 그냥 앞에랑 똑같은 형태. 내용 파악과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거가 똑같은 형태를 취해주면 되는 게 뭐였었어요? 엠버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나 명사 구가 오는 거고 앞에가 형용사면 뒤에도 똑같이 형용사나 얘들아 형용사가 왔거든? 근데 뒤에는 형용사 구가 왔어. 그럼 병렬이야 병렬이 아니야? 그렇지. 품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병렬인 거야. 그거 꼭 명심해야 돼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다. 요거 조심하세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의 병렬은요. 애들이 여기서 자꾸 뭐 있으라는데 to 플러스 동사형 즉 투부정사에 대한 병렬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도 되고 이때 to를 생각해도 돼요. 왜냐 앞에 있는 to가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요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엠버돌은 앞과 뒤가 꼭 절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대칭을 이루는 형태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는 형태가 맞으면 된다는 거. 하지만 등위 접사에 포함은 돼 있지만 so나 for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간단히 말해주더라. 어쨌든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두 절이 연결되니까 우리는 등위절이라고 한다. 다만 같은 접사이긴 하지만 so for와 그 다음에 나머지 엠버더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 무슨 절? 자, 이제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아니 물론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한데 아마 so나 for이라는 접사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한번 선생님이 정리했던 학생들은 아 맞아. 저 때도 석쌤이 똑같이 강조를 했었지 라고 기억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고. 오케이. 자, 내가 항상 니한테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 얘는 무슨 절을 이끄니? 얘는 무슨 절을 이끄니? 이런 말 많이 물어보지. 그럼 니네는 갑자기 당황을 해. 내가 무슨 절을 이끄니? 라고 물어본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무슨 절을 이끄니? 얘들아 무슨 절을 이끄니? 영어에서 대표적인 절은요 등위절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등위절은 등위접사에 의해서
앞뒷방이 서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됐다는 거고요. 선생님이 무슨 절을 이끄니 결국 무슨 품사의 역할을 하니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나온 명사, 절, 형용사, 절, 부사, 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외돌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요. 그것만 돼? 아니요 쌤 부사절도 돼요. 대절은 무슨 절이야? 주로 명사절이요. 근데 대절 부사절은 안 되니? 돼요. 어느 경우니? 소대 구문일 경우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문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서술형 진짜 쉬워져.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자꾸 밀어내려고 하니까 암기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다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잔소리처럼 또 한 번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 중에서 명사절을 배워보자. 벌써 명사절 하는 순간 윤곽이 잡혀져야 돼. 명사절? 잠깐만. 얘는 명사절이잖아. 그럼 명사절이면 명사가 완벽한 무게 중심일 것이고 석쌤의 그 원칙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명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명사절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네.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된다고. 그런 명사절을 이끄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볼까?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접속사대. 아까도 말했는데, 그죠? 접사대 거의 얘들아 소대꾸문도 나오지만 접사대절은 그냥 아예 명사절인 거야. 근데 소대꾸문 나왔을 때만 부사절 인정해주면 돼. 내 말이 얘가? 근데 소대꾸문이 나왔을 때 부사절 뭐 강조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소대꾸문 나왔을 때 소대꾸문이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대절은 명사절이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그 얘가 어디 위치한다는 거? 주어자리, 목적어리, 보어자리. 다 애들이 이해를 하는데 요거 좀 어려워하더라고. 잘 봐. 접속사 대절과 두 개를 먼저 할게요. 관계대명사 왓절 이 두 개를 먼저 할게요. 잘 보세요. 왜 얘 두 개를 먼저 하지? 니네 실전법에서 경험했잖아. 원밑줄, 대밑줄, 왓대구분. 이거는 니네 내신 100%라니까 여러 네 학교, 니네 학교 다 똑같아. 거짓말 하려다 못하고 안 나올 수가 없어. 워 밑줄, 댄 밑줄, 워대 구분은 안 나올 수가 없어. ing 밑줄, pp 밑줄, ing pp 구분은 안 나올 수가 없어. 병렬구도 안 나올 수 없어. 수일치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뻔한 문법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냐 얘들아? 주어 자리일 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워대절이야. 자, 주어 자리를 했어요. 얘네가 명사 절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랑 절을 이끄기 때문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절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조동사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알겠어요? 자, 대가리가 대시예요. 얘는 주어 때문에 관계대명사 될 수 없잖아요. 선행사가 없으니까. 대가리가 무엇이에요? 절이라면서요. 얘네가 절을 이끈다면서요. 그럼 얘네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주어 동사가 보여요. 됐나요? 근데 얘네가 대가리 쳤다고요. 대가리 쳤다고. 대가리 쳤으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 전체 주어예요. 그러니까 대절의 한 형태가 주어인 거고 원절의 한 형태가 주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나오겠죠. 이해 가나요? 그런데 시험 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대가리의 대타고 대가리의 what을 구분해야 돼요. 이해 가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구분하는 거는 얘가 답을 줘요. what 다음에 두 번째 동사까지. 예. 애들이 이걸 잘못하더라고. 중간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해. 중간에 있을 때는 뒤에 내용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 결론 나왔어요. 대가리에서 주어로 쓰인 what 구분의 부분은 두 번째 동사까지 끊어라. 두 번째 동사까지 끊어서 that 이하의 내용, what 이하의 내용. 즉 요 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럴 거 따지는 거다. 당연히 접사 대시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 되겠고 what 다음이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요? 근데 목적어 보호는 먼저 많이 했잖아. 얘들아 목적어는 뭐야? 앞에 일반 동사 있으면 되잖아. 보호는 뭐야? 비동사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야? 뒤에 완전하면 돼. 많이 해봤잖아 우리. 근데 앞에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많이 혼동을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외덜절로 넘어갈게요. 이 외덜절이요. 여러분들 이 외덜절. 자,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이쪽은 지울까요? 여기를 하나 할까? 얘들아, 자, 외덜절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덜이 뭐뭐인지 아닌지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부사절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외덜은 명사절의 역할도 하고, 부사절의 역할도 하는 다재다능한 녀석. 다재다능한 녀석. 근데 뭐 얘가 뭐 중요해? 중요한 것도 없어요. 얘들아,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안 그러겠어? 아, 명사절로 쓰였으면 얘가 외덜이 어디로 바꿨어? 외덜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는 유지를 할 거 아니요. 외덜절이니까.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해서 이 외덜절인 건 외덜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 형태가 명사절이라고 했으니 요 한 묶음이 어느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내 말 이해 가나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부사절이면서요. 부사절 어디가 있어요? 없어도 되는 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외덜절이 없어도 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부사절 때는 꼭 이런 형태를 띄어요. 거의 시중팔구는 잘 들어야 된다. whether A or B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A이든 B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부사절의 외덜절은 A이든 B이든 간에, 명사절의 외덜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는 주어 자리는, 목적어 자리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호 자리는 뭐뭐인지 아닌지이다.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자, 이제 if절과 의문사절만 하면 명사절은 끝나요. 자, 볼게요. if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지저분하다. 좀 정리를 합시다. 이거 다 필기했으니까. 자, 얘들아, if절도 얘랑 똑같아요. 얘도 부사절을 이끄는 if절이 있다면 얘도 명사절을 이끄는 if가 있어요. 근데 얘는 주목어를 통일시켰는데 얘는 좀 힘이 약했네. 부사절은 접수했어요. 그래서 다 쓰여요. 부사절은 접수했다고. 근데 명사절은 접수를 못했어요. 외덜은 다 접수를 했어요. 장악을 했어요. 주목어를. 근데 얘는 주어와 보호는 장악을 못했어요. 알아들어요? 결국 if절이 명사절을 썼을 때 주어 장악 못했다고요. 보호 장악 못했다고요. only 목적어만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if절이 명사절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여요. 알았니? if절이 명사절 때 목적어 자리에만 쓰여요. 꼭 명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의문사절. 근데 의문사절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를 의문사절로 이제 뭐라 그래? 안 그래? 얘도 덩어리가 움직이잖아.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어느 자리야? 역시 주어 자리, 목적어, 보호 자리 가는 거야. 알아둬야 되나? 하나 더 응용해서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다 들어봤잖아요. 맞잖아요. 간접 의문문의 개념이 뭐였어요? FM적인 개념의 설명은 의문문의 한 형태가 다른 문장에 삽입이 될 때 말의 어순이 뭐가 된대요? 의주동이 된대잖아요. 그럼 웃기지 않아? 너무 길지 않아? 어차피 의문사 절이래며. 아니 의문사 절이래며. 그러면 절이 조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의주동이 오는 거 맞잖아. 그리고 얘들아 또 웃긴 거 아니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은 뭐예요? if나 whether를 이용한대.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 단 말의 어순은 if whether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된다. 이러고 있어. 그게 뭐 단이야. if whether이 접수사인데 접수사는 절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동사의 어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무슨 그게 단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개념적으로 가다 보면 니네가 개념을 오히려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됐지 현재? 명사절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딱 명사 했을 때 주목보 자리 이런 것들 올 수 있겠지. 이게 딱 그려져야 돼. 오케이. 승희하고 재현이 같은 경우 준혁이 같은 경우는 그때 옛날에 그거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했었는데 어때? 좀 새로 또 뭐가 좀 기억이 나는 듯한 것도 원래 기억이 나는 게 좀 많아야지. 근데 소율이하고 뭐 저기 나머지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니네들은 처음 듣는 건 하지만 정규 수업 때도 매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독해하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자, 형용사절은 다시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어디다고 확인하려고? 형용사절이 왜 관계사절이야 얘들아? 이게 내 질문이야. 이제 답은 다 됐어 얘들아. 형용사절이 왜 관계사절이냐고. 응? 아니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게 왜 관계사절이냐고. 선행사 얘들아 얘를 수식하면 돼. 누가 관계사가 그 뒤에서 이해가요? 선행사를 꾸며주잖아요 명사를. 그러니까 형용사절인 거예요. 됐죠? 패스하고요. 자 193의 마지막 부사절 들어갈게요. 여기 복합관계사가 나오는데요. 복합관계사는 뒤에 부분에 또 나와요. 알았어 얘들아? 그때 가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 하고 내가 말하는 일반적인 부사절을 말하는 거를 강의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자 얘들아 무슨 절을 이끄니 하면 뭐가 떠올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사절 말 그대로네 얘들아. 이 부사라는 분사는 문장 형식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자 이건 좀 이따 흔히 뒤에 파트에 나무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단 배제하세요. 배제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배제하시라고요. 뒤에 복합관계사 나왔을 때 내가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면 부사절이래요. 여러분들 부사절. 부사라는 분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사절을 이끄는 접수사가 한두 개예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좀 더 얘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면 다들 뭘 갖고 있냐면 특정한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라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더라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유독 있잖아. 선생님이 실전어법을 할 때든 독해 수업을 진행할 때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나왔을 때 석쌤만이 갖는 아주 되게 중요한 특징을 우리한테 씹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기억나나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절로 문장이 시작했을 때의 특징, 패턴. 얘는 부사절을 이루는 접속사일 거 아닙니까? 그치 얘들아? 그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면 뭐가 나와요? 접속사니까 조동사 나오죠. 그죠? 그럼 내가 말했던 특징은 뭐라고요? 좀 크게 말할까요? 네. 중간 컴마 나오고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와서 매듭이 되는 이런 패턴. 다시 돌려 얘기하면 접속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절로 문장을 시작했을 때 중간 콤마 SV까지 꼭 있어줘야 이게 완전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절이야 얘들아.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라고. 얘는 문장 형식을 주지 않아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권만 하면 SV가 없으면 완전체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이거. 여기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 나올 거 미리 땡겨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부사절에서 중요한 거. 이게 응용돼서 시험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봤잖아요. 응?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만 동그라니 있는 상태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어떻다고요? 생략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 상태에서 문법 문제, 시적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그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접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였을 시, 이때 주어 플러스 동사가 동시에 생략이 되고, 맞지 얘들아?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자리는 비동사의 나머지 떨고 이 자리는 뭐냐? 비동사의 보호자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의 품사들은 명사는 일단 주목 보니까 명사라는 품사가 오는 건 당연하고 형용사라는 품사가 오는 것도 당연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니까. 됐나요? 근데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야? ing도 올 수 있었고 pp도 올 수 있었다. 과거분사도. 그런데 제일 많이 시험 문제 이용해서 많이 봤던 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만 동그라니 있는 상태에서 얘가 생략된 상태에서 얘와 얘를 구분하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왔고 지금도 우리가 실전법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풀고 있는 패턴의 문제다. 됐나요? 이게 이제 부사절 이끄는 접사의 성질. 고생들 했고요. 1부터 하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브레이크 타임 좀 가질게요.